원장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정의상입니다. 네, 원장님 혹시 네. 코인 하시나요? 코인 안 합니다. 전 주식도 안 해요. 근데 왜 안 하세요? 몰라서, 관심이 없어서 별로. 네. 얼마 전에 흥미로운 뉴스를 봤는데요. 네. 혹시 월드코인이라고 그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. 최근에 1개월 동안 300%가 진짜? 홍채를 등록하는 사람들한테 80만 원 상당의 코인을 지급해줬다고 하더라고요.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그쵸. 새로 안 받고 맞아요, 있는데 맞아요. 네. 이 홍채가 그렇게 뛰어난 개인정보를 그게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 지문이잖아요. 지문은 전 세계 누구도 같은 사람은 없다. 홍채도 마찬가지예요. 굉장히 복잡한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. 홍채를 보면 홍채 전면부가 고르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편편한 면이 아니라 약간 울퉁불퉁한데 그게 일종의 문양을 가지게 되는 거죠. 그 모양은 쌍둥이조차도 같지 않다고 하니까 지문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. 등록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홍채란 어떤 역할이? 홍채는 그 사진계 비유를 하자면 이제 조리개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에요. 상대방 눈을 보면 흰 자위 말고 검은 자위의 중앙에 조금 더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가 더 있어요. 쉽게 얘기하면 거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일종의 이제 눈의 유리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, 동공은 그 홍채의 중심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자리를 동공이라고 하는 거고, 그 동공 주변을 동그랗게 싸고 있는 그 조직이 홍채인 거죠. 거든요. 그러면 눈에서도 홍채가 좀 눈을 어떻게 가격으로 우리가 저기를 할 수 있겠어요. 눈을 뭐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. 근데 어쨌든 뭐 모든 눈 속에 있는 기관들이 중요하지만 홍채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게, 초점을 좀 더 명확하게 맺기 위해서는 홍채가 작동을 잘 해야 되니까 이게 중요하죠. 네. 그럼 나이가 들면은 초점이 빨리 안 잡히는 게 홍채의 움직임도 관련이 있어요.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망막의 상을 맺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전체 굴절력에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, 그걸 조절하는 건 사실은 수정체예요. 수정체가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순발력 있게 움직여줘야 되는데, 나이가 들면 수정체가 조금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, 견고해지기 때문에 탄력성을 잃는 거죠. 그래서 조절을 잘 못하고 초점 변화를 잘 못하는 거예요. 그러면 지문은 이제 어디 딱 대가지고 그 특수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죠. 적외선 카메라가 그 동공의 모양을 인지를 해서. 근데 동공인식은 안면인식이나 지문인식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용자들이 좀 줄어서 잘 안 쓰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. 근데 비트코인에서 또 최근에 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재밌네요. 월드코인이라고. 그 비트코인하고 다른 거구나. 맞아. 네. 코인의 일종인데, 네. 그렇죠. 월드코인. 시력 교정술을 받으면 홍채의 모양이 좀 아닙니다. 시력 교정 수술 때문에 변하지는 않는데, 근데 우리가 눈속 수술을 한다. 예를 들면 백내장 수술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렌즈 삽입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 홍채를 조금 건드릴 수 있어요. 특히 예전에, 지금은 많이 쓰는 방식은 아닌데 알티잔 렌즈라는 게 있었어요. 이렇게 집게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집게발이 홍채 두 군데다가 이렇게 딱 꼬집어가지고 고정을 하는 그런 렌즈였거든요. 근데 그 수술을 하면 홍채 모양이 조금 변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외상이라든지 눈속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 염증을 앓았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홍채 모양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를 인식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등록을 해야 되겠죠. 네, 그런 약점은 있을 것 같아요. 나중에 되면 눈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죠. 지금 뭐 이번에 애플에서 나온 그것만 해도 그렇잖아요. 이거 뭐랄, 가상현실? 애플비전. 애플비전인가? 그건 뭐 저는 써보진 않았지만 유튜브에서 보니까 뭐 그게 이제 미래 기술 중에 하나인 거죠.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이죠. 그런 게 뭔가 수술에 뭔가 충분히 가능하죠. 네. 그러니까 저희가 손을 직접 쓰지 않고도 앞으로는 이제 수술도 로봇 수술이 굉장히 대세가 돼 갈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는 뭐 제가 생각만 해도 수술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런 세상이 뭐 그렇게 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요즘 뭐 AI 관련해서 뭔가가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고 하는 것들 보면 정말 놀랍더라고요. 그리고 로봇도 뭐 이제 옛날에 그런 로봇가 아니라 분석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걸 실행하고 이게 다 가능하잖아요. 이게 벌써 그러는 거 보면 조금 이게 두렵기도 하고 정말 어떤 세상이 올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. 원장님 일자리를 다 잃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그래서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.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경험이 그래도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만 가지고
이게 의료 행위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또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윤리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로봇이 아직 그런 것까지는 못하지 않겠어요? 로봇이 뭐 도덕을 배우겠어요? 뭐 로봇이 잘못했다고 로봇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사고를 해야 되고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금방 로봇으로 대체가 다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예상이긴 합니다. 그러면 저는 계속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죠. 네, 그러길 바랍니다. 네. 그렇죠. 네.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네, 감사합니다. 네.